네, 돈이 몰리는 곳, 수급이 몰리는 곳은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와 함께 또 종목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돌아온 삼성전자. 사실은 삼성전자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얘기를 한 거는 좀 꽤 됐습니다만 주가가 안 움직였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요. 반도체를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수급적으로 보자면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역사적으로 좀 지켜봤을 때 작년 8월 중순 이후에 두 번째 규모로 아주 많이 산 날입니다. 삼성전자 급등을 이끌었고요. 최근에 현물 가격 반등이나 4월에 낸드 가격 인상 관련된 통보 소식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회복 기대감이 3분기 정도 예상됐던 시점이 2분기로 좀 앞당겨지는 모습인데 특히 이제 수급 요인이 어제 되게 좀 중요한 요인인데 그걸 좀 살펴보면 그 작년 8월 이후에 외국인 매도의 79.4%가 전체 삼성전자였습니다. 집중됐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한국 시장에 유입이 된다면 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 거꾸로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과매도 상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다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집중적으로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집중적인 수급이 또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시점, 지금 조심스럽게 6월 정도가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만약에 2분기에 재개가 된다면 역시 아시아 내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배팅이 외국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업황도 당연히 빨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독일 증시하고 항생 증시가 엄청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독일과 항생이 급등하는 반면 한국 증시가 별로 못 오른 상태입니다. 그 이격이 굉장히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일단은 비미국 시장에 대한 자금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독일과 항생 지수 대비 한국 지수의 격차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역대급으로 과도하게 한국이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독일과 항생 지수를 새롭게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아마 그 외의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을 찾는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수급이 결국 삼성전자 쪽으로 우선은 좀 집중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업황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디램 공급이 또 수요의 회복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구완신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이구완신 정책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PC하고 스마트폰이고 일반적인 레거시 디램 관련된 재고가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키옥시아 등을 포함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번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의 주범이었던 YMTC까지도 4월 달에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낸드 부분은 4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해외 쪽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 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보이고요. 지금 2분기 바닥 이후로 3분기 이후에 조금 회복할 거로 봤던 디램의 하락폭에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많이 이제 빠졌다가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적게 빠지는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3분기 이후로 점쳐졌던 게 지금 2분기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좀 빨리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가 좀 낮은 편인데 예를 들어 전체 출하량 중에 비중이 삼성전자가 HBM이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 중반 이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레거시 제품의 가격의 반등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점쳐질 수 있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더 받아왔던 터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민감도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이닉스보다는 현재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수급이 좀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왜 못 가는가 그 질문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비중 확대입니까? 어느 쪽이 좋습니까? 네. 예, 역시 반도체는 현재 삼성전자나 우선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국면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당분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산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전자를 먼저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이후로 한 30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그 가운데 80%가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시 채우게 된다면 업황 턴에 대한 부분에서 전자를 좀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엔비디아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자를 삼성전자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새로운 HBM3 12단에 대한 오디트를 진행했는데 오늘 기사로 봐서는 그게 어떤 기사 여부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부분은 조금 없지만은 지금 관련된 결과치의 점수가 90점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조금 유효하다는 기사가 맞다면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HBM3 12단에 대한 뭐 샘플 이후에 6월 공급설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사가 나온 것이 맞다면 아마 2분기 내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랑 관련된 기본적인 부분들이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이는 거죠. 근데 12단 자체로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다음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뭔가 해결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HBM4에 대한 시각은 좀 기존의 독점 구조를 보였던 SK 하이닉스보다는 그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좀 뺏어간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좀 더 구체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리고 박근영 부장님도 조금 더 주목을 하셨습니다. 다음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주가 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이 호주 오스탈 재인수 재추진 소식에 오늘 이제 또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좀 해석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네, 뭐 하나시스템이 호주 계열사 유상증자인데요. 뭐 종료 후에 공시를 통해서 네.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 계열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상증자를 일단 발표했습니다. 2,669억 원 정도인데 역시 이 부분은 이제 호주 쪽의 USA 계열 이쪽을 좀 아마 좀 더 기본적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역시 방산 쪽에서 아직은 불씨가 남아 있다.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아직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방증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 뭐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또 통화를 한다 이야기들이 좀 있고 뭔가 좀 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의 정쟁이 이제 어느 정도 종전이 되면 이 방산 쪽에 뭔가 모멘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 쪽의 방위 분담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GDP 대비 2%의 나토 기준에 못 미치는 나토 국가들이 꽤 많고 더군다나 최근에 EU 쪽에서도 한 2.5% 정도까지 높이자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국가들 대부분이고요. 한 4개 정도의 국가만 지금 2.5% 정도를 지금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보적으로 지금 방산 지출비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EU 쪽 전체 합치더라도 아마 미국 쪽은 안 되는 방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지출 금액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EU 쪽에서 지금 현재 3%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GDP 대비 5%까지 증액을 요구한다라는 아주 압박을 놓고 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군비 증강에 대해서 상당히 열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U 쪽에서 유럽에서 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조달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방산에 수출하는데 규모는 커지지만 우리가 좀 나가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EU 쪽에서 자체적으로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제품들을 좀 많이 쓰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EU 쪽의 대부분의 방산 쪽의 지출 금액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대부분 인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장비나 무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이 돈이 많이 못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어떤 증대, 사람에 대한 증대에서 많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첨단 무기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자체 내부적인 준비가 덜 됐다, 아주 좀 힘들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어제 관련된 방산 관련해서 그 리포트를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시장의 기회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국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자, 뭔가 자국 내에서 사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현실화되기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그룹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오션은 또 대규모 수주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조금 조정 받았었는데 그죠? 네, 여전히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네. 실제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탄력도가 역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이제 대규모 계약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또 1조 9천억에 또 어떤 예. 있었죠. 근데 주가 플레이를 보시면 역시 장중에 한번 슈팅이 나갔다가 역시 매물벽에서 뭐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네. 있어서 상방에 올라가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벌써 지금 PBR 4배까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4배까지 올라온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2배, 2.5배 정도 올라가면 밴드에서 상단으로서 뭐 조선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에서 LNG 선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조선주 자체를 보면 조금 고민이 있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길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보다는 뭐 기간 조정이나 약간의 뭐 순환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좋아지면서 돈이 좀 넘어가면 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나그룹주 가운데서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을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기업인데
동성화인텍이군요. 아직 보여줄 게 많다. 조선업종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조선 기자재 가운데 동성화인텍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네, 요즘에 이게 뭐 우리가 리포트를 좀 보면 흐름도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조선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다 이렇게 리포트를 많이 쓰시다가 최근에 리포트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그 기자재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신한도 그렇고 다울투자증권도 보면 조선주를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다가 이제는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리포트가 다시 조금 약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종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리포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매도 리포트 비슷한 내용을 쓴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종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왔다는 게 이제 스스로 애널리스트 분위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자재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보냉제라든지 엔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그리고 피팅 밸브 이런 쪽으로 지금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피팅 밸브도 굉장히 좋고요. 예. 그런 것들이 역시나 기자재 쪽으로 움직입니다. 동선화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EPS 전망치에 대해서 뭐 PER 17배 정도를 산출하더라도 지금보다 높은 목표 주가가 때 산출된다는 리포트가 저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NG선 대량 발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쪽의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된 투자 요청하면서 아마 우리가 뭔가 또다시 LNG선 발주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사이클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역시 LNG 관련된 쪽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냉제라든지 조선기자재 피팅 이쪽도 확실히 이 LNG 관련된 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LNG선 보냉제 물량 약 3.6년치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시성이 명확하다 보이는 회사이고요. 25년 매출액이 올해는 6,700억 정도 수준에 영업이익이 640억 원대, 작년 대비로 해서는 25% 이상 또다시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또 증설 효과가 충분히 있고 판가 인상도 작년 대비로도 판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 견인과 실적 개선세도 확연히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성과에 수주한 LNG 관련된 보냉제가 올해부터는 아마 매출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익 개선세가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들 또 종목 이야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